네, 시장이 한바탕 혼란 속에 빠졌다가 지금 안도를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 비트코인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10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나 이런 기대감을 안겼었는데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 체질 자체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전 사이클과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FTX 수준의 어떤 그런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바이비트의 대응도 상당히 인상 깊은 지점들이 있었고, 시장 전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나서서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역대급, 진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수식어가 붙을 만한 그런 해킹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크게 시장을 20-30% 정도 뒤흔드는 그런 모습은 피했다,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의 체질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26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고, XRP도 조금 아쉽지만 2.5달러대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을 때,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 소송을 SEC가 정리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었었는데,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9만 5천 달러대까지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9만 5천 달러 후반, 9만 6천 달러 초반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도 시장의 큰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 크게 안 빠지고 2%대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61%대 위에 자리를 하면서 아직 알트 시즌을 생각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거시기 머시기 하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 14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를 낳으면서 좀 과도한 액션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럴 법한 상황이었는데, 바이비트 측에서 CEO까지 직접 등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투명성과 관련해서 안정감을 시장에 줬다라는 게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벤저우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초반부터 해킹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콜드월렛 해킹 인정한다. 거래소의 모든 콜드월렛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모든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중단 없이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블록체인 포렌식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투명성과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아캄 같은 경우에도 이 해커의 탈취 이후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시장 전체가 대응을 하는 모습을 이끄는 데 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비트 해커가 39개 EVM 주소로 탈취한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를 지금 보내고 있다. 각 거래소와 담당자들은 이들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서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적어도 얘네들이 이거를 중앙화 거래소에서 현금화 시키지는 못하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졌고 되게 재미있는 어떤 일련의 양상, 의미 있는 양상이죠.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더 블록은 감염된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 바이비트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라자루스는 개발자로 위장한 해커를 공격 대상 프로젝트에 잠입시키기도 했다. 상당히 지능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걸 더 블록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콜드월렛에서 벌어진 공격과 관련된 트랜잭션, 이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변경하라는 내용이었고, 공격은 정교하게 조작돼서 해커가 이더리움 콜드월렛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에 40만 이더, 스테이킹 이더가 미확인 주소로 이체됐고, 탈취 자금은 3개 익명 주소로 이체된 뒤에 수십 개 추가 주소로 분산됐다. 사실 이 3개 익명 주소로 해킹된 것들이 이체되고 나서 수십 개로 또 나눠서 추가로 분산되는 요게 딱 라자루스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북한 라자루스 소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가 그래도 진짜 이번에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사례 모델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 플러스 거의 실시간으로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도 파악이 됐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사실상 실시간의 느낌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 공유를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업계 전반에는 안정성 시그널로서 인식이 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 BTC 이런 얘기를 해요. 바이비트 해킹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론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에 15에서 30% 수준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라자루스 쪽도 14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탈취금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세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자루스는 과거 해킹 관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주로 중국 거래소를 이용했지만 결국에는 OTC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상적인 자금 세탁이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콘체인, 해킹 전에 바이비트는 162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킹 탈취금 추정 규모인 14억 달러는 해킹 전 전체 준비금의 8.64%에 불과하다. 적어도 고객 자금의 문제가 상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렇게 또 구체적인 숫자로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이 사이즈가 일단 기본빵으로 조금 되고, 이렇게 준비금 보유 여부도 체크가 된 그런 거래소 위주로, 해외 거래소를 어떤 이유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봐도 FTX랑은 사실 지금 뭐 단순 비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FTX는 사기였고 스캠이었고, 바이비트는 말 그대로 해킹 사건의 피해자인데 나름의 준비가 돼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잘 대응을 해서 나름 긍정적인 또 사후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FTX랑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저우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을 즉시 매수할 계획은 없다. 이 파트너를 통해서 브릿지 론을 제공받을 것이다. 현재 탈취당한 이더리움의 80%를 확보한 상태다. 뱅크런을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고 바이비트의 모든 사용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라는 게 예전엔 이런 걸로 뻥카 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즉각적으로 안팎에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실 이더리움이 잘못한 건 없는데 이더리움 포크 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쓸데없는 이야기고, 이야기 아닌가? 포크 논의까지 이걸 해야 될 건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코인베이스 이사인 코너 그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이 됐다. 이번 해킹은 이더리움 포크 논의를 촉발할 수도 있다. 아서 헤이즈, 커뮤니티가 해킹 전후로의 롤백을 결정한다라면 이걸 지지할 것이다. 사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더리움 재단을 둘러싼 어떤 이더리움의 가격 정체를 둘러싼 재단의 역할 이런 걸로 놓고 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번에 SNS 담당 매니저 채용한다라고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 그런 상황들이 엮여져서 해석되다 보니까 지금 포크 논의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 자체는 최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바이비트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도난당한 이더리움의 80% 회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긴급 이더리움 매수는 없다라고 벤저우 아저씨가 밝혔고 대신 브릿지 대출을 활용할 거라고 해요. 출금 자체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투명성 그리고 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도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역대 최대 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전체 해킹 피해 규모에 이걸 다 합쳤을 때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은 겨우 2% 하락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사인이다. 그쵸? 이 생리 자체가 조금 시장의 생리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거래소 하나 문제 생긴다라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하는 점이 없었다라는 게 진짜 좀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이전 사이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이런 일 비슷하게 벌어졌으면 모르긴 몰라도 한 20% 정도의 폭락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실히 기관 자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지금 바뀌는 과도기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멀진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삼각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투데이 차트예요. 이더리움 돌파는 피할 수가 없다. 몇 년에 걸친 압박, 이거는 폭발적인 로딩을 의미한다. 상승 삼각 패턴이 지속적으로 잘 형성되고 있다. 일단 돌파하면 가격 발견이 시작될 것이다.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어디까지가 될지 모른 이 가격 발견 과정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잊고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그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월간 차트에서도 상승 삼각 패턴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완성되면 몇 달에 걸쳐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상황. 지금 이더리움 해킹 타겟이 됐다 보니까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 불신 이런 것들도 포착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잇따라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젤레, 이제 비트코인 마지막 장애물 하나 남았다. 10만 달러를 돌파한 뒤에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특히 이제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한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 전반이 이거 잘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해킹 사건이 들어오면서 약간 지금 반등 모멘텀 자체에는 힘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네크는 이 전략준비자산 도입과 관련해서 계속 분위기를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이 비트코인법, 비트코인 액트에 근거해서 미국 정부가 2029년까지 100만 개 정도를 매입할 경우에 2049년까지
21조 달러 규모의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전체 미국 부채 18%에 해당되는 규모다. 2049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이루어진다라면 엄청난 수익을 통해서 국가 부채 18%까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막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튜스 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 20개 주에서 발의된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도입 법안을 분석을 했더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총 230억 달러, 24만 7천 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촉발될 수 있다. 이 금액은 연기금 투자와는 무관하고 입법자들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네크에서는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상황에 따른 결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꽤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소 산만한 주말 아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우려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안도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이고 또 계획적인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